그래서 판옥선이 얼마나 막강했느냐, 여기 뭐 대부분 또 아시기 때문에 이제 좀 넘어가 보면, 여기 지금 초창기에 우리가 사전에 명량의 불목을 이렇게 이제 틀어막고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13척이 동시에 이렇게 일제히 전진해가지고 사전에 약속한 대로 해전을 벌이게 되어 있었는데, 조비 방향은 역방향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나간 것은 통제삼의 한 척이고 나머지는 뒤로 뭐 400m, 뭐 800m 뒤로 빠졌어요. 아주 엄청난 위기 상황이 초기에 조성이 됐습니다. 이때 통제삼의 한 척이 가서 조비가 역방향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서 뒤로 밀잖아요. 닷을 박아놓고 거기에서 천자지자 총통 쏘고 활 쏘고 요동을 치니까요. 보통 좁으니까 뭐 133척이긴 하지만 동시에 못 오잖아요. 2, 30여 척이 왔을 거란 말이죠. 통제섭의 판옥선 한 척이 강력하게 저항을 하니까 순간 못 오고 소강 상태가 조성이 됩니다.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그만큼 임진왜란 당시에 주력 전투함이었던 판옥선의 전투력이 이 정도로 막강했다. 이거를 전제하지 않으면 13척 가지고 어떻게 버텨낸다.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순신의 리더십 가지고는 전혀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뭐 적의 무리가 화살을 빗발처럼 쏘니까 적의 무리가 감히 대들지 못하고 나왔다 물러갔다 했다. 뒤에서 이거 뒤로 빠지는 지휘관들이 보고 통제사배가 사실은 까졌으면 뒤로 도망가려고 했어요. 안 가시거든. 그러니까 슬금슬금 온 거예요. 이거는 뒤에 리더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상태인데 너무나 많으니까 배에 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자료는 전부 난중일기예요. 네, 명량해전, 뭐 철새 이런 거하고 무관하게 난중일기가 얼마나 자세하게 전개되어 있는지 몰라요.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럼 그런 상태에서 이제 했더니 어쨌든 밑에 있는 병사들이 너무 많으니까 겁에 질려 있어요. 거기다 대고 충무공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배에 있는 군사들이 서로 돌아보며 질려있기로 부드럽게 타이르되 적선이 비록 천척이라도 우리 배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니 일제 동요하지 말고 힘을 다해 적을 쏘라. 이런 식으로 거기서 타이릅니다. 이거는 그냥 뭐 단순한 정신적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순신이 판옥선의 전투력에 대해서 얼마나 아주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부하병사들에게 지금 깨우쳐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전투 결과 한번 보세요. 이건 세계 해당 사상 전무후무한 거죠. 13척이 뭐 300여 척 들어왔는데 이제 뭐 작은 배 중심으로 133척이 들어왔다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13척이 다 한 척도 까지지 않아요. 이거는 리더십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아두여적인 요소, 그야말로 외부에 대비해서 만들어진 외부 대비용 맞춤형 함선으로서의 판옥선의 구조적인 장점과 전투력, 이거를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둘러싸고 해전을 벌였던 31척이 모조리 까지잖아요. 그럼 몇 명 죽었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뭐 5,000명, 8,000명 그러는데 100명씩만 잡아도 3,100명 죽은 거 아닙니까? 조선수군병사 몇 명 죽었어요?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죠. 통제섭에 탄 사망자 숫자만 나온다 그랬죠? 2명. 그럼 13척이니까 평균 2 곱하기 26명. 쟤네들은 3,000명, 5,000명이 죽어나간 그런 해전에서 조선수군병사가 30명도 안 죽었다. 이런 해전이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이순신의 위대한 리더로서의 역량, 병거 이것도 있지만 판옥선이 그만큼 강했다는 거죠.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게. 똑같아요. 한산해전 여러분 뭐 58척 일본 특기록에 의하면 58척과 73척이 싸웠어요. 전투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막대한 이런 거대한 해전에서 우리 판옥선, 거북선 한 척도 까지지 않았습니다. 73척 가운데 일본 애들은 59척이 격파가 됐어요. 한산해전에서. 몇 명 죽었을까요? 100명만 따져도 5,900명, 6,000명, 9,000명 죽었다고 하는 해전이 한산해전 아닙니까? 우리 몇 명 죽었을까요? 따져봤더니 50명 미만 죽었어요. 우리가 너무 우리의 자랑스러운 해양 전통을 몰라요. 임진왜란 당시 조선수군의 전투함 판옥선은요, 그 당시 전 세계로 내놔도 제가 여태까지는 탑 10 안에 드는 전투함이라고 했는데 탑 3 안에 드는 전투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병법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명량해전에서는 명량의 좁은 물목을 택한 거예요. 이충무공이 자신 있을 때는요, 넓은 데로 갑니다. 여러분 여기 남자들 많이 계시잖아요. 자신 있으면 어디로 갑니까? 싸울 때. 너 자식아 운동장으로 나와. 그러잖아요. 운동장 넓은 데서 맞짱뜨자. 네 가지고 있는 전투력 다 발휘해봐. 나도 한번 싸우자 말이죠. 한산해전이 그런 해전입니다. 한산해전도 아주 잘못 알려졌어요. 우리가 50여 척이고 쟤네 70여 척이니까 우리가 수적으로 열세인데 뭐 악익진을 펼치고 해가지고 이순신이 아니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런 방식인데 충무공은 한산해전이 앞서서요 승리를 확신했어요. 이길까 질까를 고민한 해전이 아닙니다. 그 해전은
어떻게 하면 저 배 안에 타고 있는 일본 병사를 모두 다 죽일 수 있을까? 이거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작전기에 세워가지고 한산도 앞 넓은 바다를 끄집어내서 싸운 해전이 한산해전이에요. 그런 이순신이 13척 가지고 싸우는 명량해전에서는 천하의 이충목도 어쩔 수가 없어요. 도망가시잖아요. 네, 회령포에서 10여 척 수습해가지고 후퇴합니다. 뒤에 200~300척 따라옵니다. 고민하죠. 어디서 싸워야 이 13척 가지고 한번 싸워볼 만할까? 싸울 기회가 한 번밖에 없어요. 네, 한 번밖에 없으니까 한 번 딱 쏘면 보급을 할 데가 없어요. 이제는 그 당시가 이 호남이 다 이 일본 장악 지역이기 때문에 보급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한 번밖에 싸울 기회가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싸워야 될까? 그게 명량입니다. 저분들은 끌고 가는 거예요. 적선이 133척 아니라 300여 척, 500여 척, 1000척이라도 명량의 좁은 물목에서는 동시에 전투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것처럼 13대 133이 되는데 명량의 좁은 물목 우리는 분명히 그 바깥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위치가 어딘지는 저도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기본적인 이론은 우리는 명량의 좁은 물목 바깥에서 13척이 동시에 전투력을 발휘하도록 하고 일본 수군은 명량의 좁은 물목에 가져온단 말이죠. 그럼 여기 133척이 동시에 못 나오잖아요. 5, 6열 정도로 올 겁니다. 그럼 실제로 133대 13이지만 맨 앞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국면에서는 13대 5 정도로 우리가 수적으로도 우세할 수 있다. 그리고 전투함 한 척의 막강한 전투력, 질적인 전투력을 따져보면 우리가 엄청난 우위에 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너무 많아. 무찔러도 또 올 거야. 그러므로 나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어. 충무공이 벌인 해전 가운데요. 유일하게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고 벌인 해전이 명량해전입니다. 그러나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 물목이 뚫리면 남해로 서해로 한강으로 가가지고 저 직산까지 올라간 일본 지상군하고 합세하면 우리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위험하지만 이 조선의 운명이 달려있는 이 한판을 우리가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 너와 나 함께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자. 이게 명량해전 벌어지기 하루 전에 지휘관 참모들 다 놓고 훈시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량해전 벌어지니까 뒤로 다 도망가요. 죽기로 가고 싸우기는 그냥 무슨 죽기로 가고 싸웁니까 처음부터. 자, 이제 그런 내용.